2025년 12월 18일 코스닥의 알지노믹스라는 바이오 기업이 이제 곧 입성을 하는데요. 와, 이게 숫자가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무려 848대 1이고 일반 청약에 몰린 증거금만 1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정말 뜨겁죠. 그러니까요. 숫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졌길래 시장에 관심이 이렇게 뜨거운 건지 오늘은 이 알지노믹스라는 기업의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신약 하나 개발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좀 곤란하고요. RLA 치환 요소라는 일종의 기술 제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아, 플랫폼 기술? 네, 그래서 단순히 이 회사의 신약 파이프라인 하나하나를 보는 것보다 이 플랫폼 기술 자체의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플랫폼 기술이라 알겠습니다. 그럼 그 기술의 정체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유전자 편집하면 다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떠올리잖아요. 이게 워낙 유명하니까요. 알지노믹스 기술은 이것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시작점이네요. 그 크리스퍼 기술은 우리 몸의 유전 정보, 그러니까 원본 설계도인 DNA를 직접 자르고 붙이는 방식이죠. 네네. 그래서 한번 바꾸면 영구적이에요. 효과는 강력할 수 있지만 만약에 실수로 엉뚱한 곳을 건드리면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 즉 유전 독성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늘 따라다닙니다. 아, 건물의 원본 설계도를 직접 수정하는 거랑 비슷하군요. 잘못 고치면 건물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반면에 알지노믹스의 기술은 그 원본 설계도는 그대로 놔둬요. 원본은 그대로. 네. 그리고 현장에 배포된 설계도 복사본, 즉 RNA 단계에서만 작동합니다. 아, 복사본만요. 네. 문제가 되는 RNA 부분을 아주 정교하게 잘라내고 그 자리에 이제 치료에 필요한 새로운 RNA를 통째로 바꿔 끼워 넣는 거죠. 오, 끼워 넣는 거군요. 문장 교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원본은 안전하게 두고 복사본만 수정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군요. 훨씬 안전하게 들리네요. 게다가 문장 전체를 바꿀 수 있다면 단어 하나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유전 독성 위험이 현저히 낮고 또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가 여러 종류일 때도 하나의 치료제로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게 되죠. 이게 바로 알지노믹스 기술의 핵심적인 차별점입니다. 자, 그럼 이 강력한 플랫폼 기술로 지금 어떤 신약들을 만들고 있는지 핵심 파이프라인들을 한번 들여다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알지-곤일이죠. 네, 가장 임상 단계가 앞서 있는 핵심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게 두 종류의 아주 고약한 난치암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난치암이요? 네, 하나는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 다른 하나는 간세포암입니다. 현재 교모세포종은 임상 1, 2회선을 진행 중인데 작년 12월에 유럽종양학회 아시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중간 결과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오, 어떤 내용이었나요? 일단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 그룹에서도 심각한 부작용 없이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네. 초기 단계지만 약효가 있다는 신호도 포착됐습니다. 이 약의 작동 원리가 재밌는데 암세포에서만 유독 많이 나타나는 HTERT라는 RNA를 표적으로 삼아요. 아, 암세포의 특징을 역이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 RNA를 잘라낸 자리에 자살 유전자라고 불리는 HSB TK 유전자를 끼워 넣습니다. 자살 유전자요? 네. 그럼 그 유전자가 발현되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되는 그런 원리죠. 두 암 모두 치료 옵션이 정말 절실한 분야라 미국 FDA에서 신속 개발을 지원하는 패스트 트랙하고 희귀의약품 ODD로 지정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아, 그럼 상용화까지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RZ001이 암을 정조준하고 있다면 이 플랫폼 기술의 확장성을 보여줄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중요하겠네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플랫폼 기업의 가치를 증명하는 길이니까요. 현재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RZ003와 유전성 망막색소 변성증 치료제 RZ004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랑 안과 질환까지? 네, 각각 2027년, 2028년의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들의 존재 자체가 알지노믹스의 기술이 항암제를 넘어서 뇌질환, 안과질환 이렇게 전혀 다른 영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이 기술의 잠재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바이오 기업이 우리 기술 좋다 하고 말하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시장에서 특히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진짜 실력이겠죠? 여기서 바로 일라이 릴리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알지노믹스를 분석할 때 가장 빛나는 부분이죠. 2025년 5월에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제약사인 일라일릴리와 최대 13억 3,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9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조 9천억 원,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 제가 더 중요하게 본 건 계약의 내용이었습니다. 특정 신약 후보 물질 하나를 판 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RG003 같은 특정 약을 기술 이전한 게 아니라 RNA 편집 및 교정 플랫폼 기술 그 자체를 대여해 준 것에 가깝습니다. 아, 기술을 통째로요? 네. 릴리는 알지노믹스의 기술을 이용해서 유전성 난청 질환 치료제를 직접 개발하게 되죠. 이건 알지노믹스의 기술이 특정 질병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적인 툴로서의 가치를 최고 수준의 기업에게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네요. 낚시하는 법 자체를 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거니까요. 물고기 한 마리 파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릴리 같은 거대 기업이 수많은 기술들을 검토했을 텐데 최종적으로 알지노믹스의 플랫폼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 기술의 진입 장벽과 신뢰도를 가장 확실하게 입증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2026년부터는 단계별 기술료, 즉 마일스톤 유입도 기대되고요. 그럼 이 RNA 편집 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알지노믹스는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 건가요? 경쟁자들은 누구고 그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한 우위가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기술 전쟁터 중 하나죠. 그렇죠. 주요 경쟁사로는 미국의 빔 테라퓨틱스하고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빔 테라퓨틱스는 DNA를 편집하는 쪽 아니었나요? 네, 빔은 DNA 염계 하나를 아주 정교하게 바꾸는 기술을 가졌지만 여전히 원본 설계도를 건드리는 방식입니다. 반면 알지노믹스는 앞서 말했듯 RNA 단계에서 긴 서열을 통째로 교체할 수 있으니 적용할 수 있는 질병의 범위가 이론적으로 더 넓다고 평가받죠. 그렇군요. 그럼 같은 RNA 편집 기술을 가진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와의 비교가 더 직접적이겠네요? 맞습니다. 웨이브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웨이브는 임상에서 인체 내 효능을 입증하기 전 시가총액이 약 1조 9천억 원 수준이었어요. 1조 9천억 원이요? 네. 그런데 효능을 데이터로 증명한 후에 3조 6천억 원까지 급등했고 지금은 4조 원을 훌쩍 넘는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와, 2배 이상이 됐네요. 그렇죠. 이건 알지노믹스 역시 향후 RZ-01의 임상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기업 가치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기술력, 빅파마의 검증, 경쟁 구도까지 다 좋은데 결국 이 모든 기대감도 상장 직후 주가가 흔들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특히 바이오 IPO는 상장 직후에 기관이나 벤처 캐피탈 물량이 쏟아지는 오버행 리스크가 항상 걱정되는데요. 그 부분이 이번 알지노믹스 공모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장 3개월 후부터 벤처 캐피탈 물량 80%가 풀릴 수 있어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례적인 수치가 나왔어요. 이례적인 수치요? 어떤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배정받은 주식의 74.3%에 대해 의무 보유 확약을 걸었습니다. 74.3%요? 네. 와, 그거 엄청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안 팔겠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역대 기술 특례 상장 기업 중 최고 수준입니다. 74.3%나요? 기관들이 단타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들어왔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죠.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보유를 약속한 비율이 31%나 되는데 이 또한 역대급입니다. 이건 기관들이 상장 직후의 단기 차익보다는 앞으로 나올 RJ001의 임상 결과나 릴리와의 협력 진전 같은 중장기적인 호재를 보고 베팅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거든요. 아, 오버행 우려를 완전히 없애진 못하지만 상당 부분 완화시켜주는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인 건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 이야기를 해보죠.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니 당장 수익은 없고 계속 연구개발비만 나가는 구조일 텐데 재무적으로는 얼마나 버틸 체력이 있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매출이 전혀 없었지만 올해 3분기에 릴리 계약에 선급금 71억 원이 들어오면서 첫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흑자 전환은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기대되는 2027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럼 그 2027년까지 버틸 현금은 충분한가요? 소위 말하는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번 상장으로 확보하는 자금이 약 464억 원입니다. 464억. 네. 여기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을 더하면 상장 직후에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아, 1,000억 원. 네. 월 평균 현금 소모액을 감안하면 앞으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 없이도 최소 3년 이상은 핵심 파이프라인 연구 개발을 안정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죠. 3년이면 재무적인 보릿고개는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봅니다. 부채 비율도 20% 미만으로 아주 건전하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죠. 알지노믹스라는 기업을 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과 반대로 가장 경계해야 할 리스크를 명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독보적인 플랫폼 기술 그 자체입니다. 특정 질병에 얽매이지 않고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매력이죠. 둘째는 일라일릴리의 검증.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기술의 가치를 세계 최고가 보증해 준 것과 같습니다. 네, 그렇죠. 나머지 2가지는 임상과 수급이겠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RZ001의 가속 승인 가능성. 뾰족한 치료제가 없는 교모세포종이나 간암 분야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만 나와준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고요. 마지막 4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견조한 수급입니다. 역대급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상장 초기의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이죠. 좋습니다. 그럼 동전의 뒷면을 보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투자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리스크 역시 명확합니다. 첫째, 이건 모든 바이오 기업의 숙명인데 임상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의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앞으로 진행될 후속 임상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기업 가치는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2번째는 경쟁이겠죠. 그렇죠. 치열한 기술 경쟁입니다. 지금은 알지노믹스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리스퍼 기술이 더 발전하거나 또 다른 형태의 RNA 편집 기술이 더 뛰어난 효율성을 보이면서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 리스크는 역시 오버행이겠군요. 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높다고는 해도 3개월, 6개월 뒤에 보호의 수가 풀리는 시점에는 분명 시장에 물량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염두에 둬야 합니다.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 글로벌 1위 제약사의 선택,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이례적인 장기 베팅까지 알지노믹스가 코스닥 시장에서 이 엄청난 기대감을 현실적인 기업 가치로 증명해낼 수 있을지 정말 흥미롭네요. 네,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죠. 결국은 임상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바이오 기업 성공 공식은 블록버스터, 즉 하나의 초대형 신약을 개발해서 회사를 키우는 거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알지노믹스가 릴리와 맺은 계약은 좀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앞으로는 유망한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서 그걸 여러 빅파마들에게 대여해주고 안정적인 기술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의 신약에 모든 것을 거는 위험한 도박 대신 말이죠. 이 질문이 앞으로 알지노믹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